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확 걱정이 앞서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오늘 장표를 이렇게 기술 뎁스 있게 준비하진 않았고 되게 뭐랄까 이렇게 컨셉추얼하게만 준비를 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잘 들으실지 잘 몰라서 근데 오늘 이제 면면을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조금 더 기술 뎁스 있게 준비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좀 컨셉추얼하게 준비를 했지만 뭐 필요한 질문을 주시면 그걸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클라우드 네이티브인데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해 보면은 사실 아직도 고객분들이 왜 클라우드를 쓰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왜 클라우드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확연히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념적으로 좀 전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기술 뎁스 있게는 안 했는데, 뭐 필요한 부분 질문을 주시면 그런 부분에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릴까 하는데, 제 소개는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를 좀 소개함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 기사인데, 저희 메가존은 국내 그 MSP 업계 최초의 유니콘 기업으로 규모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아마 기준으로 저희가 한 1조 6천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진은 저희가 이제 아마 글로벌 그 IT 그 어떤 이벤트 중에서 CES라든지 모바일 콩글레스라든지 이런 엑스포 형태의 어떤 이벤트를 제외하면 글로벌하게 아마 가장 큰 행사가 AWS에서 진행하는 리인벤트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2월 이때쯤 하는데 저희 메가존에서는 이때 저희가 한 전 세계 한 세네 대 정도를 동원해서 적게는 한 500명, 700명 정도의 이제 그 고객분들, 그 다음에 저희 멤버들이 실제 라스베가스로 같이 가서 이 행사를 같이 참여하는 이제 그런 행사입니다. 21년도 그 행사 기조 연설에서 저희 메가존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가장 성공적인 파트너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고요. 저희가 사실 이 AWS MSP 영역에서는 아태 지역 1위 사업자이고 글로벌하게도 2위 정도의 사업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트너 저희가 어떤 기준이 되는 뭔가 리서치를 할 때 많이 참조하는 자료가 이제 가트너이죠. 가트너 마켓 가이드에 가보시면은 아태 지역의 주요 MSP 사업자로 가이드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거기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는 12개 해외 리전을 가지고 해외 관련된 사업에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클라우드로만 어떤 사업을 하는 걸로 이제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희는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기업이 디지털 전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촉진자 역할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들을 저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위해서 더 잘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계, 구축, 운영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한 사업에서 기술 및 디지털 전환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전환과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실제 관계가 어떻게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런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사례 기반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메가 트렌드의 변화가 있죠. 오늘 제가 이후 세션을 보니까 그리고 오늘 노타라고 하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어떤 그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비즈니스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최근에 메가 트렌드에서는 이런 중요한 기술이 나오고 그 기술에 의해서 많은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인구 변화라고 하는 이제 인구 절벽 이런 어떤 그 트렌드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저성장 시대죠. 전체적으로 저성장 시대이고 이렇게 이제 이런 그 메가 트렌드의 거시적 변화가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글로벌 이슈를 직면하면서 기업들이 많은 어떤 해결해야 될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제를 디지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이게 바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경영 전략이고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경영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그 디지털 전환이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그 보스턴 컨설팅의 자료를 저희가 참조해 보면 실제 이런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는 그 확률은 한 30%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그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AI라든지 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기술과 그 다음에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 운영 방식, 프로세스 이러한 여러 요소들에 대한 어떤 변화와 혁신이 잘 연동되어야 하고 특히 기술이 그것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아주 경제적인 방식으로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빠르게 그러한 변화를 잘 연동시켜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접근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경영 전략을 실행할 때 클라우드에 대한 접근을 먼저 하는 그런 의사결정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전통적인 우리 경영학이나 경영 전략에서의 연구와 좀 매핑을 해보면 전통적으로 이런 어떤 빠른 변화에 대한 대응, 아까 이제 말씀드린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메가 트렌드의 변화라든지 팬데믹이라든지 또는 내부의 여러 요소들에 어떻게 빠르게 대응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그 경영학이라든지 경영 전략에서는 동적 역량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해 왔는데 이 부분은 이런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내 외부의 어떤 역량을 통합하고 재구성하고 그럼으로써 이걸 변화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가는 그런 역량을 뜻합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전환에서 그걸 만드는 모멘텀을 주는 게 무엇이냐? 저는 그거를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어떤 제가 장점을 좀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좀 써놓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차세대가 필요 없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요 이야기를 썼거든요. 보통 이제 클라우드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게 어떤 민첩성, 유연성, 확장성, 경제성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이제 차세대가 필요 없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저희가 보통 차세대를 하는 이유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작은 변화는 수용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어떤 외부의 어떤 그 기술적인 큰 변화라든지 어떤 기능적인 큰 변화 이런 부분들이 보통 수용이 어려울 때 그때 차세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차세대를 하는 어떤 그 주기를 보게 되면 옛날에는 뭐 금융권 이런 데서 다운사이징 되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에 맞물려서 보통 뭐 20년, 10년, 지금은 아마 뭐 5년, 3년도 버티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규모의 어떤 투자가 동반되는 차세대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후에 설명드릴 저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어떤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했을 때는 작은 변화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어떤 기능적, 기술적 변화를 그때그때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져가기 때문에 잘 만들면 저는 차세대가 필요 없는 시스템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장 큰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경제성, 카펙스나 오펙스를 줄여서 궁극적으로 TCO를 감소시키는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사실 기회비용에 관련된 어떤 경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새는
클라우드를 왜 쓰냐라고 하면 예전에는 사실 경제성을 첫 번째로 꼽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이제 스피드를 더 꼽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에 타임 투 마켓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고객의 변화를 따로 잡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기존의 인프라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이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런 하드 스킬만을 가지고 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동반되는 어떤 프로세스 개발에 관련된 컬처, 이런 조직의 역량이 같이 함께 해서 잘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래서 조직의 역량을 같이 강화해야 된다. 사실 이런 접근 방식이 제가 앞서 설명드린 전통적인 기업의 동적 역량,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어떤 그 디지털 전환의 어떤 그 전략적인 목표와 맞닿아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기술 뎁스 있게 정리하지는 않았고 컨셉추얼하게 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사실 클라우드가 가진 여러 가지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먼저 정의부터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클라우드가 가지는 여러 가지 뭐 비용적인, 그 다음에 어떤 민첩성, 그 다음에 이제 유연성이나 확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최대화하기 위한 접근 방식 또는 기술을 총칭해서 저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초반기에 클라우드를 도입한 많은 고객분들 중에서 컴플레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클라우드 쓰면은 비용도 절약되고 뭐 여러 가지 좋다고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비용도 더 많이 나오고 운영하기도 어렵고 이거 다 거짓말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종종. 근데 그것은 기존에 만들어진 어떤 시스템을 옛날 그 방식의 어떤 아키텍처와 구현 방식, 그 다음에 운영 방식을 가지고 클라우드로 오게 되면 그러한 장점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점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설계 방식, 구축 방식, 운영 방식, 이것이 결합됐을 때 진정한 클라우드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고, 그러한 접근 방식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어떤 그 개발에 대한 트렌드를 제가 장표 두 장으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개발 방법론은 최근에 대부분 방법론이 애자일 방법론이죠. 물론 이제 애자일 방법론 안에서 프로젝트의 목표에 따라서 뭐 XP를 쓸 수 있고 스크럼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외부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민첩함을 강조하는 이제 방법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사람이 잘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시각화해서 도구로서 자동화하고,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 소프트웨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비가시성인데, 그 비가시성을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명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이제 방법론. 그 다음에 이제 아키텍처가 기존에는 이제 전체를 저희가 하나의 큰 구조로 만들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단위로 분리를 하고, 특히 DB 인스턴스까지를 분리를 하는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사실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목표를 가져온 목표는 생산성과 품질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왔고,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중요 원리 중에 보면 이제 응집도라고 하는 게 있죠. 응집도, 모듈라라는 게 있고, 또 모듈라라고 하는 거에서 보면은 응집도와 뭐 결합도, 코이즌과 커플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응집도는 강한 게 좋은 거고 결합도는 낮은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합도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거를 살펴봤더니 저장소를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이전에 뭐 소아라든지 이런 거와 다르게 DB 인스턴스까지를 분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아키텍처의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새로운 접근 방식의 모던 아키텍처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자체에서도 데브옵스라든지 자동화라든지
그다음에 데브옵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컬처라든지 뭐 조직의 어떤 쉐어드 밸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접근을 통해서 조직 자체를 혁신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러니까 네트워크나 하드웨어조차도 이제는 소프트웨어화하고 코드로서 다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트렌드죠. 그 다음에 폴리그라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IT를 할 때만 해도 저희는 기술셋을 맞추죠. 그래서 자바로 하게 되면 다 자바로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운영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기도 힘들고 이제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내가 정의한 문제 영역을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 가져오죠. 그래서 뭐 트랜잭션이 중요하고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RDB를 쓰지만 이미터블 데이터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NoSQL을 쓰고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굳이 자바를 쓸 필요 없이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언어를 쓰게 되면 되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폴리그라시라고 하는 어떤 접근 방식 이런 부분들. 근데 궁극적으로는 아까 저희가 그 클라우드에서 살펴본 그런 어떤 장점들, 타임 투 마켓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트렌드와 맞물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를 조금 제가 세분화해서 기술적인 트렌드를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 요소를 좀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던 아키텍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던 아키텍처들, 그 다음에 컨테이너 기술, 그 다음에 뭐 CI/CD라든지 데브옵스, 애자일 방법론 이렇게 MSA의 이너나 아우터라든지 이런 하드 스킬뿐만이 아니라 개발 스타일이라든지 조직 문화를 합친 그러니까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이 잘 합쳐진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고 특히 클라우드 네이티브 작업이 어려운 것은 이제 이런 하드 스킬은 사실 금방 익힐 수 있죠. 금방 도입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저런 어떤 조직이 혁신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프트 스킬들은 사실 내재화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바로 뭔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기술들이 엮여 있고 그걸 하기 위한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또 그걸 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라든지 방법론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영역의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로 실질적으로 전환할 때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7R 모델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로 이전할 어떤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시스템들을 검토하고 또 이전하는 목적을 검토해서 어떤 것은 그냥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어떤 거는 아예 대체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교체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가져오되 실제 그 코드와 아키텍처를 모더나이제이션하는 리팩토링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분석 검토해서 실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접근 방식을 최근에 이제 7R 모델이라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석된 것들을 가지고 실제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한 그 메가존의 이제 방법론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목표가 정해졌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하는 일들이 먼저 데브옵스 체계를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와 그 자동화 도구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실제 이제 아우터 아키텍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너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계하고 아까 애자일 방법론과 데브옵스 이러한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을 통해서 실제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 장으로 좀 요약을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왜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디지털 전환과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관계가 돼서 우리가 DT의 시작을 클라우드로 해야만 하는지 사실 그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이제
직전에도 RAG 관련된 이제 생성형 모델 기반의 이제 그 제안을 좀 하다가 왔는데 이제 최근에 어떤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접근을 하더라도 이런 이제 기본적인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그 체계적이고 아주 효율적인 그런 어떤 그 환경 구성이 되어야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그 다음에 아주 경제성 있는 방식으로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말씀을 앞에서 좀 드렸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디지털 전환이 실제 다른 디지털 기술과는 어떻게 연계가 되고 실제 그런 디지털 전환의 여정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진행했을 때 이제 성공 사례 몇 가지 이런 부분들로 가지고 제 컨셉처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림을 제가 급하게 하느라고 좀 되게 못생기게 그렸는데 여기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초연결이라고 하는 이제 초자가 붙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기술을 분류를 해서 이제 뭐 고객들과 얘기할 때 초연결 기술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이제 IoT 오늘 이제 이후에 이제 온디바이스 저기 뭐 AI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IoT 기반의 큰 서비스의 일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IoT를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그러면은 기술과 기술이 융합되는 매개는 무엇이냐? 데이터죠. 그래서 초연결 기술의 대표적인 것은 IoT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센싱이 되면 그런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모으고 그 데이터를 매개로 해서 여러 서비스, 기술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최근에 아주 고도화된 형태로 응용 서비스로 만드는 어떤 모멘텀을 주고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가장 몰입감 있는 형태로 전달하는 이제 기술들이 이제 초몰입 기술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VR이나 AR이나 뭐 MR이라든지 이런 그 가상의 어떤 현실들을 또는 현실을 더 증강한 내용들을 이런 결과를 단순히 옛날처럼 텍스트나 이런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태로까지 전달하는 것. 그래서 아마 이 기술 레이어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의 DT를 위한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그런 기술들이 포진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에 이제 기반이 되는 기술이 이게 조금 멀리서 보면 그냥 그 거미줄 같이 보이는데 네트워크 기술이죠. 그래서 지금 5G에서 6G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저지연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또 더 많은 노드를 가지고 이제 할 거냐라고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그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클라우드라는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를 뭐 이런 형태로 구성할 수도 있고 이런 엣지 형태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 제가 이 뒤에 오늘 아침에 급하게 한 장을 더 만들어 넣었는데 여기 지금 추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게 만약에 AI가 올라가는 온디바이스 AI 디바이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만약에 뭐 핸드폰이다 이게 그냥 디바이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클라우드 AI가 되고 근데 사용자가 바로 디바이스와 이렇게 하면서 클라우드에 연결 없이 한다면 이게 이제 온디바이스 AI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온디바이스 AI로 가더라도 클라우드의 역할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클라우드 역할을 제가 뒤에 원래 한 장을 집어넣었었는데 지금 이제 추가가 안 돼서 어쨌든 이제 온디바이스 AI로 가게 되면 모델을 경량화해야 되고 실제 디바이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특수 목적 프로세서의 어떤 발전도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생성되는 이제 데이터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센터로 가져오고 그런 이제 엣지 구성을 해야 되겠죠. 가져오고 거기에서 더 고도화된 모델을 만들어서 다시 또 배포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온디바이스 AI에서 쓰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성숙도를 높이거나 또는 그렇게 모여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비즈니스를 만들거나 뭐 하여간에 그 뭔가 클라우드의 역할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오늘 뭐 디스커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야기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좀 제가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주 클라우드라고 하는 영역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니아에서 진행하는 클라우드 4차 기본 계획의 이제 작업반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도 제가 맡은 게 이제 우주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제 영역이고, 이게 뭐 최근에 이제 제주도나 이런 쪽에 지금 그 하우연에서 센터가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제주도가 이제 그런 우주 산업, 인공위성을 기반으로 이제 좀 지역 사회의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일부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원래 보면 이제 인공위성이 있고, 인공위성에서 이제 데이터를 실제 그라운드 스테이션으로 이제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최근에 그 우주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그 위성 안에 엣지 클라우드를 구성하고 그라운드 스테이션을 거치지 않고 바로 클라우드 센터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다른 그 위성을 거쳐서 클라우드로 가져오거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그 위성을 통제하는 그라운드 스테이션을 통하지 않고 클라우드와 직접 위성이 통신하는 그런, 저희가 이제 우주 클라우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위성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얻는 데이터와는 굉장히 차별화된 여러 데이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쉽고 빠르게 가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주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이렇게 하면은 사실 클라우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우주 클라우드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AWS나 애저라든지 이런 글로벌 CSP에서는 서비스로 이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 국내 클라우드 발전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정책적으로 만들고 민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앞에 설명드린 거를 조금 너무 기술 장표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넣었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는 크게 서비스 모델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아스, 파스, 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까 엣지 클라우드를 구성하고 또 그 위성 데이터는 좀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른 형태의 여러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처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주 클라우드 관련된 파스에서 지원하고, 그래서 이런 파스와 아까 엣지로 구성된 그 우주 클라우드와 연계해서 이제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이제 원활하게 빠르게 잘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키텍처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형적으로 저희가 이제 IoT 영역에서 최근에 많이 활용되는 것이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요새는 이제 서비스나 제품들이 나오고, 그렇게 적용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카펙스와 오펙스를 줄이고, 또 환경에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해서 뭐 여기 사례를 보면은 뭐 분량 뭐 74%를 감소한다든지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효과를 보고 있다는 사례이고요. 이제 정밀 의료 역시 기존에 이제 이런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온프레미스로 구축되어 있는 유지 보수나 구축,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되게 이제 다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활용이 어려운 부분들을 클라우드를 활용함으로써 표준화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사례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다양한 산업 영역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렇게 DP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이제 삼성 TV 보시면 스마트 TV 딱 들어가면 스마트 허브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조금 일찍 시작이 됐는데 2013년도 시작할 때부터 삼성전자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일찍부터 활용을 했고, 그걸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 보다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고, 또 손쉬운 확장이 가능하고, 사실 이런 서비스들은 옛날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인프라를 구성할 때 현재 그 예상되는 트래픽이 한 5년 정도 트래픽을 같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규모 산정을 하고 이제 뭐 서버나 이런 것들을 발주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은 그런 어떤 리소스를 처음부터 고려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정적이지 않은 스파이크성 트래픽에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손쉬운 확장, 그리고 경제성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제 그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은 과연 안정적이냐, 그 다음에 보안, 특히 보안에서는 안전하냐, 이런 어떤 이슈가 아직 국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사실 실제 국방, 가장 크리티컬한 영역에 이제 국방에서도 실제 AWS나 애저나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한 군사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클라우드 보안 모델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디펜스 인 덱스라고 하죠. 멀티 보안 모델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어떤 맥락에 따른 모델들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온프렘에서 구성한 이런 어떤 시스템을 훨씬 능가하는 보안 수준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제도적 문제도 있고 또 인식의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셉이죠. 셉도 실제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하면서 이런 정량적인 효과를 이제 가져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요거보다 셉 얘기를 하면서는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셉은 저희가 그 ERP 영역에서 글로벌하게는 가장 그 브랜딩이 잘 되어 있고 실제 마켓쉐어도 가장 큰 이제 기업이죠. 그리고 근데 이 기업들이 뭐냐면 지금은 다 사스 기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가서 설치하고 커스터마이징 해주고 이런 형태로 이제 썼던 제품들인데, 지금은 다 사스 기업을 표방하고 있고 이런 실제 설치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에 퍼드를 주고 사스가 실질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마케팅이나 영업 전략들을 가지면서 본격적인 사스 기업으로 다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국내는 이제 그런 사스에서 중요한 그런 어떤 주목받는 기업들이 상당히 적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준비한 게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늘 조금 아주 기술 뎁스하진 않지만 현재 기업이 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경영 전략을 채택하고 있고 그 경영 전략이 만들어내는 기업의 동적 역량에 클라우드가 왜 중요하고 또 실제 그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대화하기 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접근 방식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사례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혹시 뭐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린 좀 기술 뎁스에 있는 부분에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처럼 부분이라든지 질문이 있으시면은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 2개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없네요. 감사합니다.